안녕하세요. 힐링토크 회복의 정선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시는 분 중에 정말 꽉꽉 그 축복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채워진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분도 계실 테고, 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긴가민가 하나님의 존재를 또 의심하는 그런 분도 계실 테고요. 그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낙담하면서 또 이 채널을 우연히 접하게 되신 분도 계실 거라 믿습니다. 가끔씩 그렇잖아요. 밤에 잠 안 올 때, 고단하고 유독 삶이 무겁고 고독하고 절망적일 때, 그때 해답을 어디서 찾아야 될지 하나님의 존재는 알지만 내가 느낄 수 없을 때, 이런 외로운 순간들에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냥 뭐 114나 119, 112 뭐 이런 것처럼 대표 전화번호가 있어서 그런 콜센터에 전화하면 해답이 바로바로 자판기처럼 떨어졌으면 좋겠다고. 근데 참 희한하게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저에게 빠른 시간에 그 자판기에 있는 해답을 주시진 않는 것 같아요. 반드시 그 과정 안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면서, 오늘요, 이 친구랑 저는 참 긴 세월을 바깥으로 이렇게 애둘러서 만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이 C채널 회복을 하면서 참 좋은 게 놀던 친구들 다 만납니다, 여기서. 저만큼은 안 놀았을 것 같지만 어쨌든 진짜 추억 속에 너무 예쁜 우리 디바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제가 또 외람되지만 노래 한 소절 하겠습니다. 왜 불러 왜 불러. 더 이상은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예. 이 노래의 주인공이죠. 디바의 김진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왜 불러 왜 불러 왜 하필 날 불러. 원조 센 언니 디바의 진아가 돌아왔다. 이제는 디자이너 김진, 패션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회복을 체험한 디자이너 김진의 회복 스토리를 시작합니다. 이모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정말 예쁘게 만져주셨구나라는, 내가 연예인으로서 약간 성공을 못했다는 약간 뭘 또 얼마나 잘하는. 그러니까 약간 패션 학교고 기죽기가 싫은 거예요. 삐까뻔쩍하게 학교를 가면 안 거예요. 앞으로도 걱정이 안 되고 제 의지로 뭔가를 해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 옳은 길로 갖다 놓으실 거라는, 그리고 제가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그게 있기 때문에. 디바, 네. 여성 3인조였잖아요. 네. 그리고 체리나 씨, 네. 그리고 비키 씨. 김진 씨, 비키 씨. 네. 그 당시엔 정말 파격이었거든요. 파격이었더라고요. 그렇죠. 네. 지금에서 생각해보면 요즘 걸그룹과 비교해보면 정말 얌전하지만 네네. 그땐 진짜 노는 언니였어요. 컨셉이. 그래서 신나게 놀았죠, 무대 위에서. 그럼요. 뭐 일부러 그랬던 건 아니고 네. 좀 이제 세월보다 조금 더 앞서가려는 맞아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했었는데, 예. 셋 다 아주 시원시원하고 약간의 악동 기질도 있으면서 네네. 일단 솔직했어요. 네네. 자, 그랬던 여성 디바, 우리 여성 3인조 그룹 디바의 member였던 김진 씨가 오늘 디자이너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너무 멋있어. 얼마 전에 런웨이 프로젝트인가? 런웨이 프로젝트 런웨이. 프로젝트 런웨이. 네네. 제가 영어 2개 섞어놓으면 괜찮아요. 어차피. 야바위도 아니고. 프로젝트 런웨이에서 네. 또 활약을 해주셨죠. 네, 그 서바이벌 채널이었죠. 맞아요, 맞아요. 네. 프로젝트 런웨이 코리아 시즌 3에 참여하게 된 디자이너 김진입니다. Now we have a new product called Levi's Curve ID. Slight curve, demi curve, and bold curve. These three fits will enable each woman to find her perfect fit. 제가 가수 이제 그만두고 한 4년, 5년 만에 네, 그러니까 일반인으로서 일반인 자격으로 출연한 프로그램이었죠. 일반인이 이렇게 어색하게 들리지? 근데 굉장히 독특해요. 그때도 좀 남달랐지만 디자이너? 네네. 그래, 이 친구 참 감각은 있었지. 근데 디자이너구나, 네. 이제. 그래서 되게 멋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저도 이제 방송을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네. 이 이외의 것을 하는데 수많은 결단이 또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남이 결단 시켜줄 때도 있고. 그럼요. 따라가야 될 때도 있고, 내가 가야 될 때도 있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 어떤 체인지 네. 속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까 네. 되게 궁금해졌어요. 근데 네. 아주 뭐 미모가 이런 식으로 뭐 이래도 됩니까? 감사합니다. 청순해지고 네. 약간 제가 좋아하는 파리지앵 필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노원구 중계동 강북 출신이에요. 아, 저는- 그래서 이 외국 네. 문물에 대한 네. 이 어떤 동경이 강남권보다 훨씬 짙습니다. 근데 너무 저도 오랜만에 뵀는데 정말 너무 아름다운 이런 그때는 제가 엉망이었어요. 지금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네. 평균 기준에서 웃도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 당시 제가 엉망이었습니다. 아니에요. 데뷔하면 안 된 얼굴로 데뷔를 해가지고. 아니요, 정말 오랜만에 뵀는데 저는 뭐 감히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하나님이 정말 예쁘게 만져주셨구나라는 저도 약간 요새 예쁘다는 얘기 듣거든요. 진짜 이거 체험해 보신 분들께 네. 정말 네. ARS 주문 전화 받습니다. 아 진짜 성령의 보톡스. 네. 성형외과 뭐 이런 거 가지 마시고 맞아요. 하나님한테 열심히 기도하시면 성령외과. 네. 성령외과. 성령외과. 그럼요. 성령이 막 폭우처럼 쏟아져서. 네, 맞아요. 네, 기쁨이 샘솟으니까. 그쵸. 사실은요, 이 가수의 삶이라는 게 저희 개그맨도 그렇지만 녹록치 않죠. 웬만한 멘탈로 이게 견뎌낼 수 있는 어떤 그죠? 지금 그냥 어렴풋이 생각을 해보면 그때 하나님을 좀 더 빨리 알았더라면 아마 맞아요. 그 생활을 조금 더 기쁘게 해내지 않았을까. 근데 또 그쵸. 예, 근데 시기가 또 있으니까. 타이밍이라는 게 있으니까.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정말 기억이 안 나요. 정말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선택적 기억 상실이 있대요. 네. 너무 힘들면 지운대.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부분 생각이 나긴 하는데 정말 제일 힘들었던 거는 육체적인 것도 있지만 정신적인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죠. 또 어린 네. 나이기도 했어요. 그쵸. 데뷔가 제가 이제 김진 씨 워낙 잘 아시겠지만 또 요즘 세대들은 네. 모를 수도 있어요. 20살 뭐 이런 친구들은. 네. 그래서 좀 더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1997년입니다. 너무 상상이 안 가시죠? 97년에 초등학생이었을 것 같죠? 네. 감사합니다. 이미 데뷔했습니다. 이미 97년에 여성 3인조 그룹이죠. 디바로 데뷔해서 자 너무 상상이 안 가시죠? 래퍼였습니다. 이거 이런 래퍼였어요. 이 여성스러운 여인이 네. 보컬이기도 했고 네. 예. 정말 뭐 워낙 제가 막 따라했지만 예. 왜 불러 그리고 디바 업앤다운 업앤다운 기억나요. 노래방에서 가끔 부릅니다. 네. 예. 지니라는 이름으로 네, 활동을 하면서 진짜 수많은 히트곡을 선보인 가수로 아주 뭐 음악성도 그렇고 매력적이고 솔직한 그런 개성으로 많은 팬층을 확보하고 있었죠. 근데 2005년 8집을 끝으로 미국으로 갑니다. 네. 가서 뉴욕 주립대학교 패션 전문학교 패션 디자인과를 졸업합니다. 그래서 패션 디자이너로 전향해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일단 데뷔를 97년에 7년도. 데뷔를 했습니다. 네. 근데 디바가 나오자마자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아무래도 체리나 씨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룰라가 룰라를 하다가, 이미 예. 너무 큰 인기를 얻고 계셔서. 그 새로운 그림이었어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저희 전 때로는 여성 그룹이 뭐 셋또래 네, 맞아요. 없었어요. 네. 뭐 이런 분들 셋또래 정말 이름이 마치 그 전설처럼 이름만 남아 있고. 그렇죠. 네. 저희보다 한참 한 5년, 한 7년 예. 그 정도 전에 활동하시던 분들이 있었고 그 뒤에는 여성 그룹이라는 게 없었어요. 없었어요. 걸그룹이라는 예. 게 없었어요. 그래서 아주 신선했어요. 네. 그리고 무대도 네. 막 이렇게 어색함이 없이 네. 되게 말괄량이들처럼 막 즐기고 막 네. 무대를 네, 네. 그 기억이 나요. 굉장히 활발하게 네. 무대를 접수하던 그 에너지. 너무 재밌게 그냥 첫 방송이어서 뭐 떨리고 이랬던 것도 없었고 네네네네. 그냥 굉장히 재밌게 잘 했었던 것 그리고 그 같아요. 당시 기준에서 봤을 땐 굉장히 발칙한 이미지였어요, 다들. 아무래도 미국에서 외국 생활하던 비현이도 LA 쪽에서 오시고 그죠, 그죠. 저도 뉴욕 쪽에 있었고 네. 뭐 체리나 씨는 워낙에는 한국에서 오랜 활동하셨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그때 당시에는 저희는 잘 몰랐는데 굉장히 좀 파격적이었나 봐요. 네. 그래서 항상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좀 이렇게 자제를 시켰다 그래야 되나? 네, 그때는 PD분들이나 맞아. 작가분들이 항상 소속사에서도 그렇고. 네, 소속사에서도 그렇고 저희만 이렇게 졸졸졸졸졸 이렇게 감시하는 약간 그런 분위기. 그리고 네네. 자 추억에 좀 젖어볼까요? 네. 우리가 이제 오글거리시겠지만 네. 예. 당시 활약하시던 네. 모습을 조금 담아봤어요. 네네. 볼까요? 나왔다. 되게 신났다니까요. 저봐 저런 체육복도 너무 패셔너블했어 그때는. 이게 97년도죠. 네. 여자애들이 저렇게 그런데. 체육복 입고 얼마나 귀여워. 저 의상 제가 저거 엄청 따라했어요. 힙합
저게 약간 네. 흑인 티네이저 애들, 여자애들. 맞아, 힙합, 네, 힙합한 힙합이라고 애들. 생각해서 아, 저 당시 때 저게 얼마나 세련됐는데. 네. 2000년도. 이때 분위기는 와, 너무 너무 예뻤다니까. 네, 너무 예뻤는데 어. 방송국에서 노래를 하면 딱 지금 스타일이야. 네, 반응을 안 했어요. 정말 Up and down. 예. 팬다. 약간 우리 영화 코요테 어글리 보잖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 코요테 어글리 같은 느낌. 맞아요. 이 겨울에. 그리고 강했어. 셌어요. 매력 있어. 이게 저희 마지막 앨범이에요. 네. 아, 기억나요. 저봐, 옷도 얼마나 그 당시에 정말 다들 놀랐을걸요. 이게 벌써 10년 전이에요. 네. 정말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저 이후에 이제 나온 그 어떤 SES나 핑클 이런 유로 네. 그런 분들은 다 이렇게 뒷짐지면서. 네,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 사회적 분위기가 이거였다니까. 그러니까요. 오빠 이거였는데 언니들이 이러고 나오니까. 아니 왜냐면 근데 좋아하던 사람들 엄청 좋아했어요. 네, 뭐 아직까지도 연락하시는 아, 분들이 진짜. 예, 계시고. 예. 그 의리로. 네, 그리고 아직까지 이렇게 속 시원한 그룹들이 좀 나와줬어요. 뭐 21이나 이런 분들이 맞아, 나오긴 맞아요. 했지만 그때 21 같은 분위기였다. 네, 근데 조금 더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있어 주시는 것 같아서 뭐 후회는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 그때 다들 이렇게 좀 약간 잔잔히 청순 이런 걸 생각하고 있을 때 네. 여성 그룹에 네. 대한 것도 네. 이렇게 전무후무할 때 걸스 힙합으로 네. 정면 대결하셨는데 네. 2005년까지 활동을 하신 거예요. 네,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이제 앨범이 발매된 게 2005년이고 2007년도까지 활동을 했으니까 거의 한 근 11년 정도. 근데 왜 갑자기 미국을 가서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글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여성 걸그룹이 이렇게 롱런을 한다는 거는 좀 이렇게 맞지가 않았던 것 그 같아요. 정도면 롱런이었어요. 네, 사실. 굉장히 롱런을 하긴 네. 했는데 저희 딴에는 더 하고 싶었거든요. 지금 뭐 신화나 뭐 이런 그룹들 그쵸, 보면 그쵸. 아직까지도 이제 네. 같이 하고 있으니까. 거의 대단해. 정말 대단해요. 네. 전진 씨하고도 가끔 연락하는데 아직도 그렇게 사이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였으면 이게 가능했을까? 남자 그룹이었으면. 아마도 그랬을 수도 있고 있었을 신화는 것 좀 같아요. 특이한 케이스예요.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특이한 케이스예요. 좀 오래 하고 싶었는데 중간에 좀 서로 많이 지치기도 하고 예, 각도 여자다 보니까 맞아요. 뭐 이제 뭐 앞날을 좀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서로 그렇게 조금 이제 좋게 헤어졌던 것 같아요. 예. 그러고 나서 디자인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건 어렸을 때부터 그 꿈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막연히 그냥 옷을 좋아하긴 했었어요. 아. 옷을 좋아하긴 했었는데 특별히 무슨 직업을 바꿔보겠다. 저는 왜냐면 연예인이 천직인 줄 알았거든요. 아. 근데 제가 이제 교회는 다니긴 했지만 네. 이렇게 특별한 신앙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조금 다른 생각을 품고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막연히 들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아마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던 것 그래 같은데. 희한하죠. 네. 자꾸 마음을 주셔. 네, 저는 그러니까 진짜 무심코 어떡해.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제가 마지막에 했던 그때 당시 제가 중국 진출을 좀 솔로 개인 활동을 하려고 저희가 그 초창기 때 한참 하려고 저도 개인 활동을 하려고 그러다가 그냥 저는 무심코 그냥 하나님의 그런 어떤 마음이었던 것 그렇구나.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정말 딱 4일 만에 쫙 정리를 하고 그리고 그냥 미국으로 갔어요. 되게 멋지다. 아니 근데 멋지지 미국으로 않아요. 그렇게 결단을 내렸던 건 또 미국에서 살던 어떤 네. 예, 그런 것들도 있고 이제 잉글리가 되니까 예, 결단을 내는 거죠. 아니 근데 잉글리가 짧으면 근데 영어가요. 못 영어가 가요. 완벽하게 되는 게 아니라 영어도 좀 제가 한국에서 제일 좀 힘들었던 게 중학교 때 한참 이제 청소년기 때 네. 갔기 때문에 영어도 완벽하지 않고 한국어도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다시 돌아왔을 때 그게 제일 힘들었는데 제가 이제 30살 때 갔거든요. 네. 다시 이제 공부를 하러. 그렇죠. 그때 또 그런 상황을 또 겪은 거예요. 근데 왜냐면 몇십 년 계속 지속적인 게 아니니까, 아니니까 중간 끊기니까. 이거를 또 한 번 꺼내서 또 써야 되고 또 꺼내서 또 써야 되는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됐었거든요. 근데 너무나 다행인 게 일단 첫 번째로는 가족
그치. 저는 왜냐면 가족이랑 이렇게 좀 살아본 지가 좀 오래 그래, 되지 너무 않아서. 일찍 나왔어. 네네네. 근데 미국에서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가 지금 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동생 분이 또 신앙이 되게 좋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요계 연예계를 이제 다 정리를 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을 때 저희 어머니 말씀으로는 정신이 좀 이상해졌다고 생각을 했대요. 아마도 그랬을 거예요. 저희 어머니 네. 가끔 그래요. 네. 네. 갑자기 막 이유 없이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욕을 하고, 스트레스. 네, 막 그랬었대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이게 충격이었었나 봐요. 연예인을 못 한다는 어떤 그런 게 굉장히 충격이었었나 봐요. 나름 결단은 했지만. 네, 했는데 그래서 아마 그때 가족들이 저한테 진짜 많이 힘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거기서 자리를 잡고 또 학교를 준비를 하려고 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들 안에서 그 가족들이 진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랬구나. 그때 가족이 딱 심지 있게 또 이제 네, 잡아주고. 어머니가 또 워낙에나 강건하시기 때문에 딱 잡아주시고. 다행이야. 진짜 네, 다행이야. 너무 감사하죠, 네. 정말. 그래서 뉴욕 주립대학교 네, 패션 의상학과 네, 네. 굉장히 있어 보이잖아요. 와, 이거 되게 있어 보여요. 저는 그게 초이스가 없었던 게 네. 제가 패션으로 갈 수 있는 학교는 2군데밖에 없었어요. 뉴욕에서는. 그래서 그곳을 어떻게든지 들어가야 했었기 때문에 어디였어요? 주립대학교? 팔슨스하고 팔슨스. FIT 그 두 곳밖에 없어요. 예, 패션을 할 수 있는 학교는. 그렇구나. 아니면 뭐 영국이나 유럽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여건이 안 됐었고. 그래서- 뉴욕에서 승부를 이제 봐야 되는. 예, 왜냐면 집이 거기고 그렇죠. 저는 아무래도 패션이면 좀 뉴욕이 더 저랑 맞았었거든요. 예. 네. 자,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없었어요. 그밖에 없었어요. 네. 자, 그럼 어떻게 준비를 했어요? 좀 이렇게 약간 이끄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100% 그렇다니까요. 왜냐하면 네. 시험 문제나 뭐 이런 것들도 그렇고 뭐 그때 학교 유형이나 이런 것들 뭐 인터뷰하는 것들이 정말 저한테 최적화되게끔 딱딱딱딱 뭔가 세팅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꼭 이 길을 가야 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만들어 주셨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한 호흡에 달릴 수는 없는데 절대 안 돼요. 잠깐 쉬게 하시는 동안 하나님이 마치 땅을 고르게 만드신 네네.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탕탕탕탕. 네. 자, 밟아. 탕탕탕탕 밟아 이런 네. 식으로. 기대도 안 했었고 솔직히 처음에 그 합격증 받고 나서 아유 이거 뭐 맞아. 그러니까 영어긴 영어인데 이게 congratulation 딱 이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다른 건가 이러고 그러고 열어봤는데 그래서 이거 열어보고 나서도 한 몇 분 정도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멍했구나. 네. 기특해라. 네. 기특하다 진짜. 네, 그래서 마냥 좋아할 수도 없었던 게 또 이제 학교 생활을 생각을 하니까 들어가면 이제 그때부터 패션 디자인이면 이제 정말 엄청 강도 높은 아. 예, 커리큘럼이 존재를 하죠 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아예 몰랐어요. 그러니까 커리큘럼 자체에 그냥 스케줄은 봤는데 이게 대충 어떤 거라고 짐작만 했지 모르겠더라고요.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차라리 들어갔습니다. 예. 연예인 했던 게 편했지도 막 이런 생각이 들 그렇죠. 정도로. 그럴 수 있어요. 예. 지나고 나면 그게 좀 덜 힘들어 보이잖아요. 예, 근데 또 그건 아닌 것 같고 지금 그럼.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래서 학교 들어가서 아우 진짜 너무 울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학교는 패션 학교라서 첫날 약간 저는 왠지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연륜이 좋은 게 뭐냐면 뭔가 이렇게 느낌이 약간 있잖아요. 그래서 패션 학교고 또 동양인이기 때문에 왠지 유럽 친구들도 있고 외국 친구들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가서 기죽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연예인 할 때 약간 그런 뭐라 그럼, 그러지 센스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어야지, 있으니까 정말 활용할 수 있어요. 삐까뻔쩍하게 학교를 가면 거예요. 최대한 뿔로 꾸몄구나. 네, 정말 최대한 막 화장부터 머리부터 정말 내가 무슨 뉴욕 패션 위크에 가는 것처럼 그렇게 꾸미고 학교를 딱 들어갔더니 역시나 그 연륜이라는 건 무시를 못하는 게 또 하나님이 또 예비하심이 또 그런 것부터 굉장히 사소하게 그래서 나중에 이제 후기를 들어보니까 그 친구들 후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들 너무 놀랬다고 어떻게 동양애가 저렇게 옷을 입고 학교로 왔지 역시. 이러면서 그래서 저를 국색이 중요해. 네. 그러니까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아니 근데 요즘은 현대 사회는 그 이미지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네네. 무게 실어야 돼요. 그래서 뭐 그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저는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패션 디자인 학과인데 그럼. 비주얼적인 것도 좀 무시를 못 하겠더라고요. 희한하게 동양은 나이를 짐작 못 하잖아. 네. 얼마나 이뻤니? 그래서- 주목했을 것 같아. 그래서 그 뒤에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를 정말 잘 도와주던 진짜 제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천사를 보내줬다. 그 정도예요? 네, 그 정도로
안 도와주거든요. 패션 학교에서 도와준다는 그럼.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밟지는 않으면 감사지. 네, 근데 브라질 친구 하나랑 진짜 그 LA에서 온 그 정말 백인 친구 2명을 백인. 확 온다. 백인. 저희는 백인. 네, 왜냐면 백인이 이렇게 흔하지가 않으니까 그러네. 백인 친구를 2명을 이렇게 진짜 옆에다가 딱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졸업하는 그날까지 이 친구들이 너무 도와주는 거예요. 대박이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도 연락을 하고 있긴 한데 그래서 그 친구들도 지금 굉장히 그쪽에서 잘 하고 있거든요. 이제 패션계 쪽에서. 근데 과제나 뭐 여러 가지. 과제뿐만 아니라 왜냐면 저는 그런 전문 용어를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영어로도 모르지만 짧게 준비했으니까. 한국말로도 하긴 했지만 실상 용어라는 게 또 따로 있거든요. 반복을 많이 안 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용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그래도 저를 언니 이렇게 불렀어요. 그쪽 친구들이 제가 좀 이렇게 영어를 할 때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딱 정규로 영어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약간 제 식으로 영어를 해요. 나 이렇게 확 오지? 그러니까 영어를 이렇게 이제 뭔지 문법상 알겠어요. 딱딱딱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저는 친구들하고 대화할 때는 약간 한국식으로 말을 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재밌었나 봐요, 친구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 뭐 이제 뭐 한국의 뭐 이제 뭐 동대문이나 이런 나이트 마켓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보를 주고 뭐 패브릭이나 그러니까 원단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정보를 주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기도 하겠다. 네, 그 친구들이. 한국 매력적인 시장이죠. 네, 그래서 그 브라질 친구나 그 백인 친구들은 이렇게 약간 무시를 하는 것 같으면서도 약간 이런 한국에 대한 어떤 약간 동경감 이런 것들이 생겼나 봐요. 매력 있죠 여기. 네,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제가 또 계속 얘기하니까 그렇구나. 네, 약간 그런 것들이 있어서 친구들이 정말 많이 도와줬던 것 같아요. 그래 하여튼 네. 어떻게든 돕는 길을 예비하시고 네. 조력자들을 예비하시고 네네. 희한해 정말 어디 이 사람이 나를 도왔나 싶어서 뒤돌아보면 되게 많이 도와. 맞아요, 정말요. 그렇죠. 네, 그런 그러니까 와중에도. 그 힘들고 네. 강도 높은 커리큘럼을 소화해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연예인으로서 사는 거는 뭐냐면 나를 떠받들어주는 환경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상품이기 때문에 맞아요, 맞습니다. 최대한 제 컨디션이 좋아야 네. 내가 뽑을 수 있는 수익을 창출해내기 때문에 네네. 본의 아니게 자기 위주로 돌아가요. 그럼요. 근데 그 생활이 딱 갑자기 이제 끝나고 학생이에요. 네. 자 이제 막 이구 지구 막 매니저도 대신해줄 사람도 없어. 없어요. 달려야 돼. 네. 여기서는 어떤 실질적인 갭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아우. 그러니까 다 해줬잖아. 8년 동안 정말 매니저, 코디 그러니까 이런 제가 스태프들이. 처음에 뭘 생각을 했냐면 네. 사람을 바보로 만들었구나. 그러니까 물론 그분들이 원해서 나도 그거 느꼈는데. 네, 그분들이 원해서 그러니까 이 시스템 구조 자체가 그렇게 돼 있었던 것뿐인데 뭐 지금 친구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금 하고 있는 친구들은 뭐 워낙에나 이제 영특하고 굉장히 이제 지금 우리하고 되게 많이 달라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예. 근데 저희는 똑똑해요. 그때는 이제 딱 그 틀 안에 있어야 됐거든요. 그쵸, 무조건. 그쵸, 그쵸. 그래서 처음에 그 생활을 벗어나서 혼자 생활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뉴욕에 보내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뉴욕에 가니까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혼자 밥 먹고. 나도 뉴욕으로 보냈지. 나 동일한 거 체험했는데 난 중계동에서 체험했단 말이야. 뉴욕. 아니 근데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지금도 혼자 밥 먹는 거. 네, 제가 이제 편해요. 제일 처음에 한 게 뭐였냐면 연예인으로서 내가 연예인 대접을 받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딱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연예인 대접이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다 거부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뭐 혼자 밥 먹는 거, 혼자 운전하는 거, 뭐 진짜 바보처럼 살았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제 나름대로의 그 깨짐이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깨진 거는 제가 이제 하나님 안에 신앙 안에 들어와서 깨진 거였고 그 전에는 제가 이제 행위적으로 막 그쵸. 내가 맞아. 어떻게든 해봐야겠다, 막 밥도 혼자 먹고, 막 혼자 고기도 구워 먹고, 혼자 영화도 보고, 맞아. 혼자 카페에 앉아갖고 이미 시선은 다 느끼고 있으면서. 맞아, 예, 맞아, 근데 맞아. 그거를 하고 나서 요새 깨진 게 뭐였냐면. 어느 순간 갑자기 고기를 구워 먹는데 옆에서 나를 이렇게 쳐다보니 막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언니한테 언니 저 갈게요. 근데 언니가 왜? 그랬더니 저 사람들이 저를 욕하는 것 같아요. 약간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상상을 착각해. 하고 있었던 적이 맞아요. 불과 몇 년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그 이제 믿는 분이셨는데 진아 그렇지 않아. 네 얘기를 하는 게 아닐 걸 거야. 그리고 네 얘기를 하면 어떠니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서 그때 제가 약간 그런 게 깨졌던 것 같아요. 그래, 저 누가 그러더라고요. 네 생각보다 훨씬 더 너한테 관심이 네, 없다고. 맞아요.
저는 근데 근데 제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정말 모순이냐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들은 게 맞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건 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저는 하나님이 깨주셨거든요. 되게 천천히 깨주시지 않았어요? 맨 처음에 땀 뻘뻘 흘리고 막 혼자 즐기면서도 이렇게 네. 의식했다고 그럼요. 그랬잖아요. 그 기간을 필요로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맞아요. 바로 풍덩 안 담그시던데. 아니 절대 안 그죠? 담그시죠. FIT를 졸업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진학이 그 취업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어떻게 이제 진로 결정을 했는지. 아, 글쎄요. 저는 그래서 워낙에나 저희 학교는 좀 빨라요. 네. 그러니까 뭐 1학년 들어가자마자부터 학교 이제 음. 같이 이제 뭐 인턴하는 친구들도 있고 워낙에나 좀 이게 경쟁력이 너무 경쟁하는 게 너무 심해서 저도 이제 뭐 어디를 들어가야 되나 뭘 해야 되나 막 이런 걸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국 너무 오고 싶더라고요. 네. 저는 한국의 패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맞아요. 한국으로 그건 좋은 것 같아요. 네, 왔거든요. 근데 이제 오는 계기가 좀 좋게끔 이제 프로젝트 러닝이라는 너무 이제 좋았을 것 같아요.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거를 해보겠다 해서 이제 온 거죠. 그게 진짜 우연히 이렇게 하나님이 그림을 다 그려 놓으신 거잖아요. 그냥 아. 제가 차려진 밥상에 네. 맛있게 먹게 되는 그런 경우잖아요. 네, 그러면 프로젝트 런웨이를 하면서 네. 좀 감회가 남달랐을 것 같아요. 헉, 하나님 내가 네. 또 이렇게 새로운 어떤 느낌으로 새로운 직업으로 네. 방송을 또 하네요. 그때는요. 네. 그냥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재개를 해야겠다. 재기를 해야겠다. 방송으로서 재기를 하고 싶은데 가수로 재기하고 싶진 않았어요. 네. 그리고 저는 제가 약간 안에 쓴뿌리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제가 갖고 있는 내가 연예인으로서 약간 성공을 못했다라는 약간 그런 조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유, 그 정도면 했지 뭘 또 얼마나 바라니. 그러니까 약간 욕심일지도 모르겠는데 아이고야, 예, 이 친구 약간 봐라. 지금은 이제 그런 생각이 다 없어졌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더 하고 싶은데 못했다는 생각이 네. 이제 그게 그러니까 쓴뿌리가 된 거 아닐까? 왠지 모르게 다시 탑을 찍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연예계로 돌아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면서 또 뭔가 제가 다른 식으로 이제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저는 그거 되게 중요한 게요. 네. 저는 가끔씩 크리스찬이 되고 나서 내가 있었던 과거를 다 부인하고 네. 이제 난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과연 그것만이 정답일까? 분명히 쓴뿌리라고는 하지만 네. 정점을 찍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모르실까? 아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타이밍과 스타일이 다르더라도 하나님 네. 반드시 그 정점이라는 걸 찍게 해주시는 분이지 네. 그냥 여기서 만족해라 아니죠, 하시는 아니죠. 분은 아니라고 저는 믿어요. 저는 그 예. 정점이라는 게 하나님 눈에 보이는 정점이고 그 과정이 하나님이 쓰시는 과정이고 저를 그렇게 단련을 시키셔서 그 정점에 제가 그렇게 막 갈구하지 않은 그 시기에 딱 갖다 놓으실 거라는 그쵸. 거를 너무 알고 있기 그죠. 때문에 우리는 모두 그걸 알고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분의 순간- 계획을 믿으니까. 믿으니까. 근데 이제 순간순간 들어오는 그런 약간 저의 이제 그건 이제 자아가 마구가 네. 영리해. 마구가 생각보다 지능이 있어서 네. 내 우상을 알아. 맞아요. 내가 무엇으로 뾰족한 탑을 세우고 있는지 네. 알아서 그걸 자꾸 이렇게 건드리고. 항상 건드리는 것만 건드리는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좀 식상하긴 하는데 그치, 그럴 땐 마구한테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 이름으로. 식상해 마구야. 저리 가. 꺼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맞습니다. 그러주면 맞아요. 애들도 민망해서 갑디다. 저는 좀 잘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선포하시는구나. 네, 저는 좀 그러니까 세게 주님의 얘기하죠. 권능으로 물리쳐야 되는 또 유혹도 있고. 그래서 예전에 그 남아있던 센 성격이 그럴 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약간 승화시키신 것 같아요. 마냥 나쁘다고 생각해. 여자는 세면 안 돼. 여자는 뭐 강하면 안 돼. 약간 이런 게 있었는데 네. 기도할 때나 뭐 예배할 때나 어떤 그런 제가 그 확실하게 뭔가를 이제 딱 결정 지어야 할 때는 그 성격을 또 굉장히 잘 그럼요. 쓰시더라고요. 주셨을 땐 쓰라고 주신 맞습니다. 거지. 맞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네. 굉장히 또 이런 성찰을 촘촘히 하시는 것 같아서 네. 견고하게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신앙이 모태 신앙이에요. 네 모태신앙이에요. 그런데 한국에 왔을 때 신앙생활은 어땠어요? 제가 이제 연예인할 때는 거의 신앙생활이 없었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어렴풋이 기억나는 이제 신앙생활들은 있어요. 저희 할머님 따라다니고 엄마 따라다니고 주일 예배 드렸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연예인 할 땐 전혀 없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연예계가 좀 이제 어려지고 거의 막바지 무렵에
교회를 그냥 무심코 다녔던 것 같아요. 뭐 가끔 이제 뭐 술도 좀 마시고 그래도 주일은 지키고 뭐 그런 개념들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교회만 가는 철치 고어. 그것도 과정 중에 있더라고요. 네네. 하나님의 커리큘럼 안에.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교회만 다니다가 이제 제가 미국에서 학교 끝나고 와서 다시 한국에 왔을 때 좀 하나님이 정말 강력하게 만져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정말 필요로 했던 그런 타이밍이 아니었다 싶어요. 지금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그 수많은 시간 떠나 있었어도 눈동자를 내게서 돌리지 않으시고 절대요. 계속 개입하시고 네. 콜링하시고 만져주시고. 네. 그래서 제가 가끔씩 우리가 시점만 바꾸면 얼마나 놀라운 걸 깨닫게 되는지를 맞아요. 발견한 게 정말 나 혼자였다고 바둥바둥 막 우기고 외로워할 때 저희 아는 선배, 크리스찬 선배가 혹시 하나님이 너한테 이렇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다라는 생각 대신 네가 주체적으로 결정을 내린 일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따라다니면서 설거지하고 계신다는 생각은 안 하니? 라는 얘기를 하는데 네. 가슴에 이렇게 정말 철퇴를 맞은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네. 우리는 왜 신앙 안에서 힘든 일 겪으면 이러잖아요. 저한테 왜 이러세요? 근데 사실은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럼요. 결정했는데 기겁하고 오셔가지고 막 정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상상하면 정신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그 느낌이 들었어요. 어느 순간에 그냥 저는 좀 약간 굉장히 이렇게 좀 세 보이고 강해 보이는데 안 그렇다니까요. 네, 또 이렇게 되게 청순한 느낌. 제가 되게 겁이 많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 제가 나도 겁 많아. 네, 감히 얘기할 수 있는 게 저는 세상에서 제일 두려운 분이 하나님이세요. 저도요. 네, 저는 다른 거 잘 안 무서워하는데 너무 무서운 분이 하나님인데 그 마음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순종 많이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만 해도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다. 약간 이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그냥 앞으로도 걱정이 안 되고 뭐 전에도 뭐 당연히 그런 그럼요. 게 기쁘니까 네. 현재가 기쁘니까. 왜냐하면 제가 뭔가를 해도 제 의지로 뭔가를 해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 옳은 길로 저를 딱 갖다 놓으실 거라는 그리고 제가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그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걱정은 없어요. 근데 제일 제가 걱정되는 건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어떤? 분별력을 잃을까 봐 걱정되는 게 정말 많아요. 제가 요새 우리의 가장 네. 뜨거운 이슈죠. 왜냐면 평생 계속될. 아직까지도 그런 한국에 와서 제일 힘들었던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명예, 뭔가 위치, 뭐 어디 출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도 이제 구애를 안 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사실은 제가 한 1년 반 정도 일을 쉬었어요. 네, 건강상의 이유도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안으로 좀 들어가는 시간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해서 한 1년 반 정도를 뭐 자발적으로든 아니면 뭐 하나님이 좀 이끌어 주시든 그렇게 해서 좀 필요한 쉬었는데, 시간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은 너무 좋아요, 정말. 그러니까 세상이 어쩜 이해 못할 수도 있는 호흡이기도 하지만 아까 우리가 처음 얘기했잖아요.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참 좋아요. 참 기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저는 이것만 해도 진짜 이것만 해도 어딘가 이게 어딘가 네. 왜냐면 그 평안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저도 그랬고 야, 이 평안 이게 어딘가 싶어요. 세상에. 그래서 요새 안타까운 게 저는 맛있는 거 먹으면 항상 누구를 데려가거든요. 그래서 항상 친구들한테 그냥 좀 쉽게 내가 너무 맛있는 거를 먹으면 니네들이 데리고 가고 싶은 장소들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느껴봤기 때문에 니네가 조금만 좀 이렇게 귀를 기울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저 혼자 먹고 끝내기 너무 아까운 것들이 너무 많아요. 알고 끝내기 너무 아까운 것들이 많아서 요새 진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근데 그런 마음도 10년 전에는 없었잖아요. 10년 전에 나살기 바쁘고 힘들고. 그럼요. 근데 점점 그걸 채워주시는 것 같아요. 사람을 사랑하는 법, 예전에는요. 기도하는 법. 저 위주였어요, 무조건. 내가 힘드니까 건들면 뭐 다 어떻게든지 뭐 쏠 준비만 저는 하고 아직도 있었고. 뭐 반은 정도 약간 그런 근데 게 있는데. 지금도 뭐 가끔씩은 이렇게 조금씩 나오긴 하지만 그냥 진짜 착한 척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저는 제일 좋은 게 뭔지 약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 제 안에서 좋은 게 뭔지 알았기 때문에 이 좋은 것들을 조금 더 주위 사람들에게라도 알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해서 굉장히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감사한 게 뭐냐면 네. 정말 모나고 못났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요새 조금 둥그레지고 조금 더 온순해진 느낌이 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제가 어떻게 큰 일을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그냥 살고 있는 이 실생활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하게 되는 그쵸. 요즘인 것 같아요. 이성미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네. 가장 올바른 전도가 너나 잘하는 거야. 맞아요. 진짜예요. 크리스찬으로서 맞아요. 그 위대한 공명심으로 포장해서 아니요. 또 하나의 우상을 만드는 것보다 네. 분별해서 네. 너나 잘하는 게 네. 가장 큰 전도다라는 네. 얘기를 조금 이제 제가 이제 딱 런칭을 앞두고 있는 와중에 이 방송이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랬구나. 네,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이제 들어오고 한 달 정도는 굉장히 조금 생각을 많이 하는 계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사업적으로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걱정이 많았었는데 좀 걱정을 많이 내려놓고 정말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길들을 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이 회복이. 예.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 이제 새로운 런칭을 앞두고 계신다는 말씀을 듣고 네. 아 하나님이 진짜 얼마나 멋지고 재밌게 우리를 쓰고 계시는지 정말요. 보세요. 뻔한 방법이 아니에요. 네. 그죠? 네. 지루하고 뻔한 방법이 아니라 알 수 없어요. 너무 스릴 있어. 네. 그리고 각자의 현장에서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시잖아요. 네. 그럼 런칭은 네. 이제 몇 개월이 될지 네. 뭐 어느 기간은 아직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최대한 지금 빨리 올해 초안에 지금 이제 해결을 하려고. 기대돼. 네, 어떤 스타일이에요? 지니 씨가 꿈꾸는. 저는 사실 저는 이브닝 드레스를 했어요. 저는 전공이 이브닝 드레스예요. 정말?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손 작업하는 거를 많이 하는 친구라 그런 걸 하고 싶은데 단가가 높다. 네, 단가도 높고 또 일을 한번 잡으면 저는 막 2박 3일 이렇게 잠을 안 자는 스타일이라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약간 실세에 안 맞는 것 같아서 기성복을 해야죠. 이제 여성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느낌도 너무 좋아. 저는 사 입어요. 사 입는 거 좋아해요. 아니 그럼 네. 그게 이렇게 열려 있는 건데. 네, 다른 시야가. 선생님들 옷 사 입는 거 너무 좋아해요. 그쵸, 네, 그쵸.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굉장히 여성분들이 정말 멋스럽게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옷들. 왜냐면 우리나라는 이미 수요가 넘치거든요. 엄청나죠. 네, 엄청나요. 근데 그 중에서도 조금 더 멋스럽게 입을 수 있는 옷들을 조금 더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이렇게 오피스룩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서 우리가 자신의 어떤 느낌 딱 실어서 이브닝 그 라인 중요 씨 네네. 생각하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하면은 네. 툭 떨어지는 느낌이면서 네. 매력 있게 나올 것 같은데 뭔가 저 그림이. 창조적인 거는 걱정 안 해요. 네. 그래, 계시니까 맞아. 위에. 맞아. 그분이 싹 하면은 네, 뭐 네, 네. 금방 되는데. 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까 배우자에 관련된 예, 너무 혼자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 너무도 저희가 괄호 안에 넣겠습니다. 근데 너무 예뻐, 너무 매력 있고 아니 결혼하라는 게 아니라 연애하세요. 좀 무슨 가슴 뛰는 사람을 못 만났어요? 네, 그것도 그러고 좀 무서워요. 네. 나만 하겠니? 죄송해요. 아니 그거는 앞서거니 뒤서거니가 이건 진짜 농담이었고 네, 네. 저도 좀 무서워요. 네, 무서워요.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네. 저는 국민적인 그런 마이너스 관심을 한때 받았기 때문에 네. 그 사람에 대해서 미안해서 무서운 거고 네, 네. 왜 무서워요, 진희 씨는? 저는 사람에 대한 믿음은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그것도 굉장히 하나님이 바꿔주실 거고 또 좋은 분을 주실 거라는 그런 확신도 있지만 제가 자발적으로 뭔가를 해야 된대요. 자꾸 주위에서 뭐 나가서 만나보기도 하고 뭐 계속 잠옷이 4개인데 아니 뭐 귀여운 잠옷이에요. 귀여운 잠옷 사탕 그랬고 이런 거. 그래도 잠옷이잖아. 근데 좀 뭔가 저는 제 눈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자기 눈을 안 믿는데 뭔가 이렇게 누굴 만났어 그동안? 왜 그런 거? 저는 저를 좋다고 하면 무조건 다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진짜요? 예. 그 얼굴에? 왜요? 아니 되게 도도하게 누렸을 것 같은데. 아니 그렇지 않아요. 아까 그렇지 막 않아요. 자기중심적인 연애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뭐냐면 이제 사귀었을 때 예를 들면 저를 좋아하는 친구가 저를 쫓아다녀요. 네. 그럼 좀 노를 하다가 만나요. 그러면은 이제 제 위주로 만나는 거죠.
그런 뉘앙스인 거죠. 그러면은 뭐 이 친구가 나를 위해서 너 밥 이거 먹을래? 그러면은 뭐 밥도 제 위주로 먹는 거고 가고 싶은 상당히 곳도 모든 게 일방적이구나. 처음에는 그 사람 입장에서 일방적이고 그다음에 내 입장에서 일방적. 이게 쉐어가 잘 안 이게 되는. 융합이 잘 안 맞아, 되는 융합이. 거예요.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융합은. 그래서 저 딴에는 굉장히 좀 이제 잘한다고 뭐 챙기는데 그게 그 사람한테는 필요하지 않았던 그런 거였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잘 모르겠고. 그래, 근데 연애는 네. 그렇게 분석하면 안 된대요. 맞아요. 네. 그냥 그냥- 느끼는 대로 그냥 했으면 네, 좋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도 약간 그냥 도전 정신이 투철한 연애 선수들이 있어요. 그냥 부딪히고 보는. 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그 사람한테 헌혈을 받고 싶어요. 좀 나눠드리리다 그 피를. 너무 생각이 아니 근데 많아.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으시고 뭐 저한테도 좀 약간 이렇게 또 지침을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만나봐라, 저런 식으로 만나봐라. 그러면 저는 알아볼게요. 네. 좀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시는지. 진짜 없어요 그런 거. 정말 없어요. 어렵다. 어. 너무 어려운 스타일이다. 저는 그냥 키만 좀 컸으면 동생이 좋겠어요. 아주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는 동생이 아주 걱정투성인 얼굴로 보고 있어. 키만 컸으면 좋겠어요. 네, 좀 제가 이제 키가 좀 있다 보니까 좀 키만 성격은 얌전한 사람 아니면 좀 정말 과묵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있네요, 저도. 네. 그냥 이렇게 아저씨 같이. 왜 잠옷 8벌 만들기 둘이 과묵해서 밖에도 안 나가고 둘이. 아니 그냥 뭐 여자가 뭐를 하든지 간에 그냥 허허 이렇게 봐줄 수 있는 그릇이 사람. 좀 있네. 네. 그런 분들은 사실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저는 연하에 대한 뭐 요새 하도 연하를 많이 만나니까 뭐 연하를 만나볼래 뭐 이런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뭐 싫다라기보다는 좀 그런 면은 조금 없을 것 같아서. 상징하는 게 좀 이렇게 크고 배포가 있고 여유 있고 넉넉하고 이게 네. 연하랑 이렇게 이퀄 관계가 성립이 안 되니까 네. 그 이퀄 관계는 연상이 좀 성립이 되니까 네, 연상이라 하시면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는 네. 이제 두루두루 갑시다. 두루두루 이제 보시는 분들이 기도 제목을 접수하셨습니다. 아마도 그 새로운 패션 브랜드보다 네. 배우자 기도를 먼저 해주실 것 같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기대해 보자고요. 어떤 네. 그림이 있는지 네. 뭐 상관없잖아요. 없어요, 저는 네, 진짜. 상관없어요. 저는 요새 막 너무 기쁘잖아요. 그런 분들도 너무 멋있어요. 막 진짜 그 예배 인도하시는 찬양하시는 분들도 너무 멋있고요. 진짜 뭐 이렇게 모르겠어요. 약간 좀 이게 더 없어진 원래 맞아요. 없었는데. 저는 그거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그렇거든요. 네, 그냥 자기 분야에서. 그게 제일 좋아요. 전 예수님 믿고 뭐가 제일 좋아? 상관없어져. 상관없어졌어요. 상관없어졌어요. 네. 저는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러든 네. 어떤 수식어를 갖다 붙이든 네. 조건이 어떻든 상관없이 상관없어요. 정말 그냥 끊임없이 새록새록 좋아요. 맞아요. 기뻐요. 네. 그게 최고인 것 같아요. 네, 뭔가 다른 게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다른 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평화. 오늘 진짜 진심 기뻤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기쁘고 네. 이렇게 미녀 둘이 나와서 1시간 동안 얘기하는 네. 걸 보신 여러분도 좋으셨죠? 카메라 선생님이 낼름 불을 꺼버리시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네. 우리 진희 씨와 함께하는 유쾌하고 따뜻하고 아름다운 시간 여러분 어떠셨는지 오늘 나와주신 네. 진희 씨를 위해서 네. 뜨겁게 박수 치면서 네. 응원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